이렇게 횡단보도,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지나가는데요. 좌회전하는 차가 꽝! 빨간불? 적색전멸이에요. 적색전멸. 빨간불에 적색전멸. 보행자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건너가는데 좌회전하는 차가 쾅! 사고 영상 보실까요? 어떤 사고였을까요? 건너가는데 반려견 내리고 좌회전하는 차가 꽝! 다른 각도 영상 보실까요? 저기 반려견하고 같이 건너가죠? 그런데 와! 많이 다쳤죠. 많이 다쳤겠죠. 척추골절됐어요. 흉추 11번, 12번, 요추 1번, 2번. 얘가 제일 핵심이에요. 허리의 중심입니다. 그게 골절돼서 쇠 박는 수술을 했어요. 과실도 100대 빵으로 보여지죠? 내가 차가 없어서 횡단보도 건너가고 있는데 이렇게 좁게 들어오면 어떻게 피해요, 이거를? 저 편안하게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들어와서 역주행 경태로 이렇게 자칫 잘못했으면 하반신 마비될 뻔했어요. 쇠 박는 수술, 후방 고정술 받았습니다. 형사합의 안 됐어요. 그럼 이 운전자는 적색전멸의 일시정지 안에서 신호위반이죠. 신호위반 앤드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위반이죠. 실형, 집행유예, 벌금 어떤 형을 받아야 맞겠습니까? 투표 시작. 쇠 박는 수술하면 영구장애 남습니다. 32% 영구장애가 일반적이죠. 이제 무거운 것도 못 들어요. 여기 이렇게 못해요. 형사합의 안 됐어요. 여러분들은 실형이다라는 의견이 100%입니다. 수술이 잘 돼서 아마 중상해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가끔 척추 고정술을 받았을 때 중상해로 평가하는 경우도 가끔 저는 이제 사례를 많이 보다 보니까 중상해로 보는 경우도 있고 안 보는 경우도 있고. 근데 중상해 아니더라 하더라도 신호위반, 앤드, 횡단보도 사고. 근데 이 사건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거 작년 12월 8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분의 안타까운 사연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척추골절 됐습니다. 후방 고정술 했습니다. 최종 진단? 척추 압박 골절? 후방 기기 고정술? 4주 진단? 4주 진단이래요? 갈비뼈 부러져도 6주 진단 나오는데? 야, 저게 왜 4주 진단이지? 12월 8일에 입원해서 27일, 3주 만에 퇴원했고요. 재활병원에 8일 입원했답니다. 그러니까 4주 정도 입원했네요. 나머지는 집에 와서도 잘 못 움직여 누워 있어야 되고요. 잘 못 움직여요. 보통 저런 경우에 3개월 내지 3개월 이상 입원합니다. 근데 병원이 답답해서 그래서 그냥 나오신 것 같아요. 궁금한 거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입니다. 여러분들 4주 진단에 깜짝 놀라셨죠? 실형받아야 된다고 여러분들 100%가 실형 의견이었어요. 그런데 2025년 1월 7일 구약식 결정됐습니다. 구약식은 벌금형이라는 거예요. 사고는 10월 8일. 1월 7일 구약식? 이분 퇴원하신 지 며칠 있다가 구약식이래요. 퇴원은 언제 했나요? 12월 27일 나와갖고 8, 29, 30, 31, 1, 2, 3, 4 1월 4일쯤 퇴원하셨 1월 4일은 5일날 퇴원하셨을 것 같은데 그 이틀 있다가 2, 3일 있다가 구약식 결정되었대요. 벌금 150만 원이던데요? 초사고로 벌금 150만 원 끝났대요. 형사비 없이. 횡단보도 신호등은 없는, 신호등이 있지만 작동 안 되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예요. 자동차는 빨간색 전멸 신호. 12대 중과실 맞죠? 두 가지 다 포함되잖아요. 저는 지금도 잠을 못 자고 꿈에 교통사고 나는 꿈이 나옵니다. 의사가 무거운 거 들지 말라고 합니다. 저 귀농, 농촌에 가서 농사 짓고 싶었는데 물거품 되었습니다. 이제 뭐 허리를 쓸 수 없으니. 이 정도면은 이게 왜 4주 진단일까? 이게 왜 4주 진단인가요? 어느 병원에서 그렇게 진단했나요?
일반적으로 저거 12주 진단이에요. 제가 저런 거 무진장 많이 했잖아요. 저 척추골절 제가 몇백 건 소송해서 몇백 건. 아, 진짜 몇백 건 했어요, 몇백 건. 6천 몇백 건 중에서 저런 소송을 몇백 건 했어요. 12주 진단이고요. 한 건인가 두 건 8주 진단 본 적 있어요. 대학병원에서 8주 진단. 그래서 야, 이런 걸 8주야 이게? 아주 드물게, 그러니까 100건 중에 한 건 있을까 말까 8주 진단이 가끔 있어요. 일반적으로 12주 진단인데 매우 이상하네요. 아, 실금 광고, 금 광고도 4주 이상 나오죠. 진단서 사진 찍어 올려주세요. 엑스레이도, 아 참. 그리고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발부되기 전인가요? 이미 발부되었나요? 저는 아까 약식명령 언제 발부된지 날짜를 그냥 안 보고 그냥 후루룩 보니까요. 만약 약식명령이 발부되지 않고 판사가 아직 약식명령 안 내려보냈으면은 빨리 법원에 판사한테 진정서 제출하세요. 그래, 판사, 이거 기기고정술 했다는데 이걸 또 벌금 안 되지. 정식재판 받아야지. 통상예보 하든가. 만약 약식명령이 발부돼서 7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빨리 검사한테 정식재판 청구해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엑스레이 사진도 올려주세요. 올라왔어요. 이렇게 쇠 박았어요, 쇠를. 척추에다 쇠를 박는 수술했어요. 이게 4주라고? 희한하네. 어느 병원인가요? 그랬더니 대학병원은 아니지만 대학병원급이에요. 아주 큰 병원이에요. 근데 그 병원에서 진단서, 요추 1번의 파열골절 소견으로 기기고정술 시행했음. 진단서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2번 퇴원 연월일. 12월 8일 날 입원해서 12월 27일 날 퇴원했다. 이건 진단서가 아니에요. 입퇴원 확인서예요. 이 병원은 참 특이해요. 이게 왜 진단서예요? 허이 참나. 큰 병원은 오랫동안 못 있게 해요. 한 2주, 3주 있다가 이제 작은 병원 가라고 그러잖아요. 아니, 이건 언제 입원했다, 언제 퇴원했다는 거지. 진단서는 전치 몇 주, 치료가 됐는데 몇 주. 보통 12주 지난 다음에 지켜보자는 거죠. 이게 무슨 놈의 진단서예요? 아이고, 참. 아이고. 이런 수술 했는데. 자, 1월 7일 날 구약식이네? 벌금 150만 원? 그러면 이미 끝났을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끝났대요. 이미 끝났대요. 담당 경찰관이 교통사고 조사 경험이 별로 없었나요? 아, 영상 보면 저거 갖고서 어느 정도지 보고 4주 진단? 이상하잖아요. 그럼 이제 잘 보고 이거는 입원 언제하고 퇴원 언제니까 진단서 가져오세요 그래야죠. 허리골절에 4주 진단 처리한 경우는 저는 생전 처음 봅니다. 이건 입퇴원 확인서입니다. 조사관이 치료기간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진단서 다시 발급받아오라고 하든가 아니면 병원에 확인했었어야죠. 경찰이 실수했다 하더라도 검사가 기록을 봤으면, 영상을 한번 봤으면 이거 진단서가 없네? 이건 입퇴원 확인서네? 아, 참나. 검사가 기록만 한번 봤으면은 그럼 진단 내용 확인하라고 보안수사 요구해갖고 재판에 넘겼어야죠. 여러분들이 100%는 실형받았어야 마땅하다는 거죠. 형사비 없었으면. 그리고 검사가 바빠서 아유 뭐 4주 진단 오케이 그냥 벌금 150만 원. 그랬으면은 판사가 기록을 한 번이라 봤으면 그럼 판사가 이걸 갖고 어떻게 벌금이야? 일반 정식 재판에 넘겼어야죠. 아쉬움이 크게 남습니다. 누가 제일 잘못했습니까? 입퇴원 확인서를 진단서로 발급한 의사, 입퇴원 확인서를 진단서로 제출해서 그대로 송치한 교통조사관, 기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약식 기소한 검사, 기록을 제대로 확인 안 하고 약식 명령한 판사, 누가 제일 잘못했습니까? 여러분들 투표 시작. 형사사건 이미 끝났어요. 벌금 150만 원. 더 이상 못해요. 한 번 재판 끝났으면 끝이에요. 총체적 난국이죠. 총체적 난국. 아이고. 기록을 제대로 안 보는 것 같아요. 아니 의사가 저거 정형외과나 신경외과에서 했을 텐데 아 의사가 저 진단서 저거 딱 저는 저런 건 12주 진단 기본인데 이것도 몰라요?
의사도 문제고요. 조사관도 문제고요. 검사도 문제고요. 판사도 문제고요. 아니 수사기관은 뭐 하는 거예요? 피해자의 억울함이 없도록 처벌해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150만 원이 끝났으니까 나를 이렇게 장애인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벌금 150만 원 끝났으니 이분은 답답한 거예요. 의사가 제일 잘못이다. 24%. 교통조사관이 제일 잘못이다. 28%. 검사가 잘못이다. 제일 잘못이다. 18%. 판사가 제일 잘못이다. 30%. 근데 사고 초기에 저한테 질문할 생각 못 하셨나요? 저한테 질문하셨으면 그럼 제가 이 사건이 형사적으로 이렇게 되고 민사적으로 이렇게 됩니다라고 설명드렸을 텐데 제가 뭐 돈을 받나요? 스스로닷컴에 하루에 50개 이상의 질문이 들어오는데 제가 돈 받고 돈 하나도 안 받잖아요. 상세히 다 답변 드리잖아요. 궁금한 끝날 때까지. 저를 생각 못 하셨나요? 다치신 분이 몇 살인가요? 혹시 연세가 많으셔서 그래서 본인은 질문 못 하시고 그러면 질문자는 자녀분이신가요? 본인은 병원에서 정신이 없으셨겠지만 가족분들이라도 사고 초기에 적어도 약식 기소되기 전에 제게 질문하셨더라면 좋았을걸. 그리고 진단서 제출하러 가기 전에 진단서가 이거밖에 안 나오네? 저한테 질문이라도 한번 해봐주셨으면 그건 진단서가 아니에요. 제가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안타깝습니다. 이런 사고는 95% 이상이 아니라 99% 12주 진단이에요. 어떨 땐 16주 진단도 남아요. 가해자는 신호위반 플러스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고로 형사비 되어야 겨우 집행유예의 사건입니다. 아이고, 형사비 돼야 겨우 집행유예의 사건이에요. 이런 큰 사건이 벌금 150만 원 끝나다니 너무 안타깝습니다. 저 좀 추워서 옷 좀 입을게요. 갑자기 추워졌어요? 이런 큰 사건이 벌금 150만 원 끝나다니 너무 안타깝네요. 저는 49세 미혼입니다. 아버지 지인이 특허 관련 변호사이신데요. 이분 소개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라고 소개받고 선임했는데 진행하는 거 보고는 교통사고는 모른다고 느꼈고요. 근데 부모님이 이미 선임한 변호사를 너무 믿고 계셔서 제가 선임한 변호사를 바꾸겠다고 그러니까 부모님 반발이 심했습니다. 그 변호사께는 민사소송 맡기신 거죠? 사고 나서 얼마 만에 그 변호사 선임하셨나요? 그 변호사는 허리 수술하는 것에 대해서 후유장애 어느 정도로 예상하던가요? 이번 당시 처음에 전화로 들을 때는 처음에는 소송까지 가는 걸로 들었는데 나중에는 소송비는 별도라고 하더라고요. 선임한 변호사에게 1,100만 원 입금했습니다.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고 사고 나고 얼마 안 되어서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그 변호사님한테 어느 정도 후유장애 그런 얘기를 못 들어봤습니다. 그 변호사님이 직접 상담하셨는데 누가? 본인이 아버님이 언제 상담하셨나요? 상담 내용은 민사상 손해배상만 아니면 형사 문제도 특히 형사합의금 관련해서 대화는 없었나요? 우선 사고가 나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 둘째, 형사합의금. 셋째, 보험사로부터 민사합의금. 4주 진단이면은 어차피 벌금이에요. 형사합의금 기대하지 마세요. 제가 그렇게 설명합니다. 근데 지금은 네 구간을 흉추 11, 12, 요추 1, 2 제일 중요한 구간이에요. 여기 제일 허리 핵심이잖아요. 12주 진단 기본입니다. 그럼 요즘에 운전자 보험은 6주 이상이면 2천만 원 나오고요. 형사비금이 10주 이상이면 8천만 원 나옵니다. 8천만 원까지 요즘 거면. 물론 운전자 보험이 없거나 옛날 거면 액수가 줄어들겠지만 운전자 보험 없어도 기본적으로 저 정도면은 운전자 보험이 없다 하더라도 한 2, 3천만 원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요즘 분위기상? 예전에 이제 빨간불에 앞에 빨간불이었어요. 우회전 하려고 그러는데 그런데 보행자실은 막 끝날 무렵에 1초 남게 누가 후딱 뛰어들었었는데 그때 정강이뼈 부러져갖고 12주 진단이었어요. 그 사건 형사합의 안 됐어요. 상대차가 5천만 원 달래요. 운전자 보험이 없어서.
실형 선고받았잖아요. 6개월. 항소심에서 겨우겨우. 자, 빨간불이에요. 빨간불에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 몇 개 안 남았어. 몇 초 안 남았어요, 여기. 8초인가? 예. 여기 이제 건너가고요. 건너가고 횡단보도 없어요. 7초, 6초, 5초, 4초, 3초, 2초, 1초, 꽝! 예. 요 사고 1초 남았을 때예요. 1초 남겨놓고 부딪혔다. 이거 신호위반으로 처벌받았잖아요. 1심에서 6개월 받았어요. 형사합의 안 돼갖고. 저 피해자가 다리 다쳤는데요. 12주 진단이에요. 요새 운전자 보험, 이게 오래된 일이에요. 이게 몇 년도 사고더라? 2020년. 2020년도예요. 5년 전이에요. 그때는 운전자 보험 액수 크지 않았어요. 5천만 원 달라. 합의 안 됐어요. 다리 어느 부분 수술인가요? 5천만 원이요? 아, 너무 심한데. 대퇴골 골절이에요. 그 항소심에서 합의로 해서 노력하십시오. 합의 안 되면은 공탁이라도 거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항소 기각 때문에 6개월 살아야 됩니다. 선고 일주일 전에 피해자가 1,500만 원에 극적으로 합의됐습니다. 그래갖고 집행유예 받았어요. 대퇴골 골절은요, 뼈 붙으면 그 장이 안 넘어요. 근데 허리 골절은 평생 장애가 장애는 그 허리 굽어지지도 않고요. 아이고.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소송까지 가는 것으로 들었는데 나중에는 소송비는 별도라고 하더라고요. 선임한 변호사님께 부가세 포함 1,100만 원 입금했습니다. 1,100만 원 착수금이고 나중에 소송에서 판결금 받을 때는 송금보수는 별도란 뜻인가요? 1,100만 원 소송비가 아니고 나중에 소송하려면 추가 비용이 든다고 그랬습니다. 송금보수는 별도라고 합니다. 지난주에 가해자 보험사랑 합의했다고요? 선임한 변호사도 빨리 끝내려 하고 부모님도 빨리 끝내려 짜증내고 화를 내셔서 합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변호사는 형사사건 맡긴 거예요? 민사사건 맡긴 거예요? 저는 피해자 민사사건 맡으면 형사사건까지 다 도와드립니다. 아니, 같이 가는 거잖아요, 같이. 민사소송 하더라도 형사비용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형사비용 받기 위해서 상대 측에서 형사비 해달라고 안 찾아오면 진정서 써내야 되잖아요. 진정서를 언제 써내야 될지 경찰은 낼 필요 없어요. 검찰은 한번 내야 돼요. 왜냐하면 검사가 해가닥해갖고 약식 기소할 수도 있으니까. 검사가 정식 기소하면은 이미 기소했거나 그러면 법원에 내면 돼요. 근데 검사가 어중간할 때 진단 한 8주 정도면 어떤 경우는 약식 기소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가해자가 형사비도 안 하고 그런데 좀 엄하게 처벌해달라고 그러려면은 지금 사건이 경찰에 있는지 검찰에 있는지 법원에 있는지 사건이 어디까지 가고 있는지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시로 파악해서 알려주세요라고 해야 되죠. 그리고 거기에 맞게끔 경찰 단계에서는 어떻게 하고 검찰 단계에서는 어떻게 하고 법원 단계에서는 어떻게 하십시오라고 형사사건도 진정서를 내든지 형사합의가 되든지 그건 당연히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민사사건에. 저는 여태까지 다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사건들은 사망사고라든가 또는 중대법규 위반이라든가 이런 경우 말고 나머지는 그냥 뭐 이렇게 골목길에서 때려갖고 다리 부러졌다 그런 경우는 형사사건이 아니에요. 근데 형사사건 공소권이 있으면서 피해자가 많이 다친 사건들 그럴 때는 형사사건에 대해서도 도와드리고 형사합의금 어느 정도가 적당합니다라고 도와드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합의까지 도와드리죠. 근데 형사는 벌써 끝났고 150만 원에 민사도 지난주에 합의했대요. 1억 7천만 원 받으셨대요. 그리고 성공보수 5% 더 줬대요. 그러면은 1,100만 원 플러스 850만 원, 1,950만 원을 지급했군요. 질문자 월소득은 얼마인가요? 제가 1억 7천만 원이 적당한지 아닌지 보려고. 그 변호사님은 형사사건에서 아무런 도움도 안 주신 건가요? 예, 형사 전문 변호사라고 아는데 제 사건에는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변호사였습니다.
처음에는 민사 전문이라고 그러더니, 처음에는 교통 전문이라고 그러더니, 이제는 형사 전문이래요. 제 사건에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변호사였대요. 작년 초부터, 귀농하려고 어느 지역에서 어느 직무를 할지를 알아보다 사고 났습니다. 제가 계산해 봤어요. 도시 이력노임이 작년에는 334만 원이었고요. 지금은 340만 원입니다. 이번 한 달 했고요. 장애는 32% 영구장애입니다. 근데 한시 10년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32% 영구인데 한시 10년 나오는 경우도 있어서 양쪽을 다 계산해 봐야 돼요. 계산해 보니까 한시 10년이면은 전체적으로 1억 4천만 원이에요. 영구장애면은 2억 원이에요. 1억 4천과 2억 원의 중간이구나. 근데 이거 변호사 하면서는 몰랐을 것 같아요. 이런 거 계산 못 하거든요. 하여튼 1억, 어중간하게 중간 정도로 합의한 것 같은데, 그럼 민사는 뭐 그런 대로 괜찮아요. 예, 아주 크게 잘못됐다고 볼 수 없어요.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질문자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면 작년 12월일 텐데 그 변호사 누가 상담했나요? 변호사께서 직접 상담했나요? 사무장 상담했나요? 퇴원 후 질문자는 그 변호사 직접 만나 궁금한 거 질문하셨나요? 사건을 의심할 때 민사만 맡겼나요? 형사는 아예 상담 자체가 없었나요? 저는 형사, 민사 둘 다 포함을 알고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계약서 보내주신 거 봤더니 형사를 맡겼더라고요. 피해자로서. 경찰, 검찰, 그 다음에 법원에 공수 제기될 때까지 형사사건을 맡겼더라고요. 저는 형사, 민사 둘 다 포함. 그러니까 보험사랑 합의도 해줬겠죠. 형사사건은 제가 입원했을 때 그 변호사님 저한테 전화 와갖고 이건 벌금으로 끝난 사건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죠. 저건 실형이죠, 실형. 형사합의 없으면. 그리고 요즘 운전자 보면은 10주 이상이니까 형사비고 8천만 원 받을 수 있는 사건이죠. 그거 도와달라고 맡긴 거 아닙니까? 근데 벌금 150만 원에 끝났어요. 4주 진단으로. 약식명령 고지되면은요, 7일 이내에 피고인도 억울하면 항소할 수 있고, 정식재판 청구할 수 있고요. 검사도, 이런 경우에는 검사가 정식재판 청구해야 됩니다. 나 진단 4주인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라 12주 진단이 영구장애야? 그러면 정식재판 청구해야지. 근데 7일 지나면 끝이에요. 아마 이미 다 끝난 다음에 이걸 갖다 약식기소할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거예요. 그럼 검사가 진단이 4주라서요. 항의해봤자 아무 소용없죠. 예, 항의했는데 아무 소용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미 다 끝난 다음에 가서 얘기해봤자 아무 소용없죠. 미리 챙겼어야죠. 미리. 정말 안타까워요. 이거는 변호사 있었으나 없었으나 똑같아요. 귀농하려고 했다가 현실적으로 똑같은 결과잖아요. 형사사건 맡겼는데 아무런 도움 못 받았잖아요. 그 계약서 보니까 형사사건 맡겨놓고 민사는 이제 플러스 알파로 한 것 같아요. 거기도 또 성공보수는요,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받으면이라고 되어 있어요. 형사합의금. 그게 형사합의금 얘기죠. 근데 민사도 좀 도와준 모양이에요. 이렇게 안타까운 사고가 참 많습니다. 왜 처음에 사고 났을 때 저한테 질문하면 제가 어떻게 된다고 답변 드렸을 때 저한테 맡기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답변 드렸을 텐데 왜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한 변호사 무진장 바쁘잖아요. 바빠서 그럼 날마다 하루에 5, 60명 저한테 질문하는 분들은 저한테 사건을 맡기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건 제가 맡은 사건도 아니었어요. 저는 요즘 민사사건 안 합니다. 네, 어차피 이거 영구장애는 2억 정도 나오고요. 한시 10년이면은 1억 4천이니까 중간쯤 한 1억 7천 정도의 보험사랑 합의되겠네요. 네, 그렇게 합의하세요. 그리고 상대편 운전자 보험 증권 보내달라고 그러세요. 증권. 운전자 보험 증서에 나오잖아요. 형사비금이 얼마인지. 만약에 운전자 보험이 없다. 그럼 본인 돈 만들어가. 본인 돈을 해와야죠. 배째라고 나온다. 그럼 배째 줘야죠. 배째 주는 것은 직접 배째 줄 수 없으니까 그럴 때 진정서 내는 겁니다. 검사한테 한번
나중에 법원에 또 한 번. 아주 기초적인 거를 아이고 참나. 이제 완전히 다 끝났어요. 12주 이상이었어야 되는데 4주로 나온 거 의사가 잘못했고요. 경찰이 제대로 챙기지 못했고요. 검사가 기록 제대로 안 받고요. 판사도 마찬가지고요. 이 교통사고 있었는데 교통사고로 인해서 상대가 한번 처벌받았잖아요. 그걸 끝이에요. 그걸 뭐라 그래요? 일사부재리. 일사부재리. 여기서 천천히 건너가는데. 네, 이게 이 사고로 저 보행자는 영구 장애를 몸에 안고 살아야 되고요. 가해자는 벌금 150만 원으로 끝났답니다. 그리고 귀농의 꿈도 접으셨답니다. 좀 물어보실 때요. 제대로 아는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아니, 저한테 물어보시라는 것보다는 좀 아는 사람한테 물어봤다가 좀 이게 아니다 싶으면 저한테 질문하세요. 제가 다 답변 드리잖아요. 전부 다는 못 답변 드려요. 하루에 한 50개 정도 질문 올라오면 한 15개 정도는 제가 방송을 합니다. 나머지 35개는 저희 명예답변위원들이 도와드리죠. 근데 명예답변위원분들도 많이 다쳐서 이거는 한 변호사가 직접 답변해야겠다 싶으면 저한테 패스를 하십니다. 억울하고 답답한 거는 질문하세요. 제가 그냥 답변 드리잖아요. 많이 앞으로 불편하실 거예요. 평생 동안 그 쇠를 여기 신고 살아야 돼요. 장애 극복하시고 빨리 꿈에도 교통사고 나는 꿈을 꾸신다는데요. 트라우마 극복하시고 장애는 남지만 그렇더라도 좀 본인이 그 장애를 극복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을 빨리 찾으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보름씨, 운전자 보험 있어요? 네, 자동차 보험 있어요. 아니 그거 말고 운전자 보험이요. 저는 종합보험이에요. 그걸로 다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